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건축 기술의 발달, 또 내부 구조의 발달로 인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도 실제 활용 공간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가 조금 변화하면서, 즉 핵가족화가 되고 가구 분화가 조금 일어나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공급량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공급량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수요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비 공급량은 부족해서 앞으로도 이 면적대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왜냐하면 현재의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을 하고 또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가구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가구원 수별 가구 추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결과를 보니까 그 2030년 정도가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무려 33.3%를 차지하게 되고요. 2인 가구가 32.2%, 이 두 가구 수만 합해도 거의 한 66% 정도의 상당히 높은 가구 수 분포들을 이루게 되고요. 또한 3인 가구 또한 20.7%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 이 세 가구를 합하게 되면 무려 86% 정도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전부 다 3인 이하라는 것입니다. 즉 4인과 5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비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주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통계 자료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또한 이렇게 앞으로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단순히 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구원 수별 구조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물론 이게 2030년까지 꾸준히 바뀌겠죠. 꾸준히 바뀌니까 이러이러한 시기별로 시장을 그때그때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에 비해서 그러면 공급량은 어떠냐? 공급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급량 또한 일반 분양 자료를 금융결정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은 2010년 이후에, 그러면 지난 한 7년 정도의 공급량을 면적이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가 67.6%로 제일 1순위, 1등 면적을 차지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2010년 이후에 중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공급 물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구 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즉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공급량 또한 지난 7년간 8년간 16.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은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공급 물량 증가율은 상당히 더디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앞서 살펴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은 제자리 걸음, 즉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도심지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선호하게 되는 도심지에 대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급 용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도시화가 완성이 된 곳이거든요. 이미 도시화가 완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빈 땅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빈 땅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할 수가 없죠. 또 기존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사업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용지 제한에 의한 수요 증가 대비 공급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수요는 상대적으로 1, 2인 가구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특히나 어디에? 수도권에. 왜? 먹고 살 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수도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꾸 계시죠. 이분들 또한 도심권의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주택을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통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디가? 임차인들 또한 도심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의 중심으로 수요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것이다.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떤 점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무리 임차 1, 2인 가구가 줄어들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내 소득 대비 주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적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면적을 과하게 너무 작게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이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적정 면적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분류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급 용지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 상품만 관심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을 하고 좀 더 분석력을 조금 더 키워서 과연 이 아파트 말고 그럼 대체재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상품 또한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전용 아파트 단지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한 동, 두 동짜리여도 이렇게 소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제 오피스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에 조금 더 가까운 주거용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다가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세대 또한 요즘은 역세권에 이렇게 단지형 또는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대체재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 또 투자의 수익을 더욱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